자, 스포츠를 재테크처럼 분석의 정석. 오늘도 만나서 반갑습니다. 아르마다입니다. 저는 현재 숲TV에서 스포츠 분석 전문 베스트 스트리머로 공식 활동하고 있고요. 주력 종목은 NBA와 일본 야구, 그리고 메이저리그와 미국 축구보다 더 전문적으로 다뤄드리고 있습니다. 이제 곧 공식 방송 약 3년 정도 또 이제 지나게 되겠고요. 제가 또 방송을 하면서 저도 조합 데이터표 이 두 조합씩 발송해 드리고 있는데, 단 두 조합만으로 기록해 드렸던 10연승 이상 기록 총 7번 확인해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올해 같은 경우에는 딱 한 조합씩 드려서 보라색 색깔 또 단통 조합이죠. 그거 이제 8연승 기록 하나 갖고 있긴 합니다. 이제 이번 달에 10연승에 올라갈 수 있었는데 또 아쉽게 이 8연승에서 마무리를 했고, 요거 10연승이었으면은 또 이번 시즌도 한 개 추가하고 들어가는 거였는데 그거 조금 아쉬웠고요. 아무튼 이제 뭐 조합이 많진 않습니다. 매번 단 두 조합으로만 실질적인 또 수익을 만들면서 또 연승을 제가 기록을 하는 거기 때문에 그 부분 꼭 참고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뭐 고배당 맞췄다고 연승이라고 안 합니다. 뭐 여기에 대한 저의 또 명확한 이 증거 자료들이 있죠. 숲TV 오셔서 아르마다 검색하시고요. 제 공식 방송국 들어오신 다음에 제 게시글 보시면은 개인 통상 기록이라고 해서 제가 따로 게시판을 만들어서 이렇게 올려놨습니다. 당시에 제가 적중해드렸던 실제 적중 게시글들이고요. 아무거나 링크 누르고 들어가셔서 당시에 날짜 확인하시고 23년도 보이시죠? 그리고 내용들 확인 가능하시고요. 추가적으로 댓글까지 뭐 이거는 뭐 사실상 뭐 어떻게 주작이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요거까지 또 모두 투명하게 공개해드렸으니까 데이터 받아보실 분들은 참고해 보시면 도움 되실 겁니다. 이렇게 또 카카오톡으로 데이터 받아보실 분들께서는 제 유튜브 댓글창에 오픈 카톡 링크 남겨놨으니까 그 링크 타고 들어오셔서 편안하게 문의 주시면 될 것 같고요. 또 이제 바로 유튜브로 받아보실 분들도 조합 포함되어 있는 멤버십 또 열려 있으니까 그거 가입하게 되시면 바로 멤버십 커뮤니티 활용 가능하십니다. 추가적으로 뭐 주단위나 월 단위로 짤막하게만 끊어서 데이터표 받아보실 분들께서는 숲TV 오셔서 별풍선 후원하게 되시면은 숲TV 쪽지함으로 일수에 맞게 데이터표 또 제공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이제 미국 축구 구간이죠. 총 오늘 11경기, 그리고 저기 메이저리그 이렇게 10경기 좋아 보이는 것들도 갖고 왔고요. 오늘은 지금 주간부터 메이저리그까지 하루 종일 제가 배팅 강추 구간이라고도 말씀을 드렸잖아요. 주간 같은 경우에는 4연승 도전 구간인데 지금 뭐 적특 두산 경기 포함해서 기아 잘 들어오게 되면서 이제 지금 올킬까지 또 대기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추가적으로 미국 축구는 직전 구간, 중간 보시면 됩니다. 직전 구간 고배당까지 싹 다 포함해서 24배 전 구간 그냥 싹쓸이 올킬 냈습니다. 오늘도 한번 잘 만들어 보도록 하겠고요. 또 이제 메이저리그는 오늘 역배데이에서도 이제 중승부로 또 갖고 왔죠. 금액까지 또 갖고 와주게 되면서 또 메이저리그 연속 승부 도전 또 우리가 또 들어가게 되겠습니다. 특히나 오늘처럼 이제 중승부의 그 3차전 메이저리그는 제 개인 통산 가장 승률이 높은 3차전 구간이기 때문에 또 깔끔하게 한번 연승까지 바로 올려보도록 할게요. 자, 이런 식으로 데이터 필요하신 분들은 또 신청해 주시면 바로 또 참여 가능하십니다. 자, 일단 시카고 화이삭스 그리고 애리조나 경기 첫 번째 경기부터 한번 출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르마다 스포츠 분석 채널에서는 그 어떤 형태의 사설 사이트 홍보를 금지하고 있다라는 거, 최근에도 종종 문의 주신 분들이 있던데 바로 차단했습니다. 금지하고 있다라는 거 한 번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일단 시카고 화이트삭스 그리고 애리조나 경기입니다. 오늘 시카고 화이트삭스 선발 투수가 션 버크가 선발 등판하게 되겠습니다. 이번 시즌 3승 7패, 방어율 4.7점대를 기록해주고 있고요. 생각보다 션 버크가 잘 던집니다, 여러분들. 얘가 제가 최근에 그 션 버크는 이번 시즌 초중반에 웬만하면 좀 반대 찍고, 그 다음에 구종 가치가 너무 안 나오니까 이 선수가 좀 이제 걸러가려고 노력했던 그런 선수였는데, 최근에 보니까 구종 가치가 좀 많이 올라왔더라고요. 충분히 우리가 가져갔던 구간에서 잘 던지기도 했었었고, 항상. 아무튼 션 버크가 선발 등판합니다. 어쨌든 얘도 홈 경기를 더 잘 던져요. 화이트삭스가 이번 시즌에 보면은 특이점이 좀 있는 게, 원정 경기보다 홈에서 잘 던지는 선발들이 많고, 그러다 보니까 홈에서 마운드 경쟁력을 뛸 때 나름 승률을 좀 올리는 경우, 역배가 터지는 경우가 좀 허다합니다. 그런 부분들 알고 계시면 도움 되실 것 같고요. 또 애리조나 선발 투수가 오늘 잭 갤런입니다. 이번 시즌 5승 8패, 방어율 5.6점대를 기록해주고 있고, 이제 잭 갤런 같은 경우에도 좀 아쉬운 거는 최근에 특히나 이번 시즌 들어와서
구위값이 안 나오다 보니까 잭 갤런의 강점이라고 한다면 역시나 많은 구종을 사용을 하면서 상대에게 좋은 훌륭한 수싸움과 그리고 이 높은 수준의 이제 하이 퀄리티 탈삼진을 잡아낼 수 있는 그런 투수인 건데, 이번 시즌부터는 이제 너무 상태가 좋지 못하죠. 피장 타율도 너무나 많이 올라가고 있고, 특히나 이제 몰리는 한중간에 몰리는 실투가 좀 많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게 어쨌든 피장 타에 대한 위험도가 너무나 높다라는 거. 그러니까 피홈런 리스크도 함께 갖고 있는 선수입니다. 직전 이제 콜로라도 원정 경기였죠. 그때 당시에 5이닝간 7실점을 했는데 이때 홈런만 2방을 맞았습니다. 어느 정도 이제 마운드에서의 경쟁력이 떨어진 애리조나라고 볼 수가 있겠고, 다만 이제 애리조나는 최근에도 대부분 경기력에서 나타나지만 이 타격 포인트가 나쁘지가 않아요. 얘들은 어쨌든 팀 타격이고 전반적으로 팀 타격이 장타까지 좋은 팀들이다 보니까 그런 부분에서 어쨌든 타격의 효율도 어쨌든 나쁘지가 않은 팀은 분명하다라는 거. 뭐 리그 전체적으로 놓고 봤을 때도 리그 최상위권에 위치가 되어 있는 우르크 타격 효율 지표를 또 보여주고 있기도 하니까. 특히나 오늘 선발 투수 이제 화삭 선발 투수 션버크가 우투수인데 에리가 우투수 상대로 정말 강하죠. 또 그런 부분들도 결국 타선에서의 포인트 자체는 아무래도 애리조나가 낫지 않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뭐 반대로 화삭 같은 경우에는 이번 시즌 부진하고 있는 이유, 지난 시즌 부진했던 이유 뭐 다 똑같습니다. 타격에서의 부진이 너무 크고요. 리그 최하위권 28위에 머물러 있습니다. 그만큼 타격에서 효율도보다도 오늘은 마운드에서 션버크가 좀 해줘야 될 만한 경기라고 봐요. 이게 특수성을 우리가 고려해 보았을 때 시카고 화이트삭스가 아까 제가 초반에 말씀드렸다시피 이번 시즌 좀 뜬금없이 역배가 나오는 구간들을 한번 보시면은, 그러니까 홈 경기에서 마운드 경쟁력이 좋은 날에 보통 홈 경기 역배가 좀 잘 나오긴 합니다. 그런 부분에서 저는 이 경기 일단은 화삭 프랜승 정도만 한번 보도록 하겠고요. 애리조나가 워낙 또 빠따가 좋기 때문에 역배까지 접근하기엔 조금 부담스러운 부분이 없지 않아 있긴 하다. 언더만 오히려 저는 언더 보도록 할게요. 어차피 화삭 같은 경우가 타선은 떨어질 거고 마운드에서의 경쟁력은 있을 거라고 판단을 하기 때문에, 그래서 언더까지 모두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은 미러키랑 피츠버그 경기입니다. 자, 오늘 미러키 선발 투수가 미시오 롭스키입니다. 이거 미시오 롭스키 형들 어쨌든 이제 제 방송을 제 또 분석을 꾸준하게 또 들어주시고 또 이제 많이 자주 찾아주시는 분들께서는 이 제이콥 미시올롭스키라는 선수를 우리가 이미 그때 알고 베팅을 한번 적이 있었죠. 이때 당시에 얘가 마이너에서 올라와가지고 홈 경기 첫 데뷔전을 가졌을 때 많은 분들이 좀 기피했습니다. 뭐 이렇게 불펜 데이다 막 이런 식으로 분석하시는 분들도 계셨는데, 저는 이때 미시올롭스키가 상당히 잘 던질 거라 그랬습니다. 구위값이 워낙 좋은 선수였고, 이제 마이너리그 뛸 때도 보면은 이제 뭐 구속도 구속인데, 구속도 얘가 거의 160 가까이 나오니까 구속도 구속인데 전체적으로 공격적인 피칭을 하면서도 로케이션이 훌륭하다. 그래서 삼진율이 꽤나 높은 선수다라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에서 어쨌든 미시올롭스키가 우리가 잘 던질 거란 걸 이미 알았고, 그때 당시에 첫 경기에서 이제 어쨌든 무실점 피칭을 했죠. 그리고 이제 그 다음 경기에서도 원정 경기에서도 미네 원정 가서 6이닝간 2실점 상당히 잘 던졌습니다. 그만큼 이제 미시올롭스키가 지금 2승 0패에다가 방어율도 1점대를 찍어주고 있는 데는 아무래도 이 구위값이 아주 훌륭하다라 좀 놓고 보겠고요. 여기에다가 뭐 단순하게 홈 경기만 잘 던지는 구위 몰빵 투수가 아니라 원정 경기도 좋다라는 걸 이미 또 검증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제가 직전 경기 약간 폴 스킨스란 선수랑 좀 닮았다 이런 식으로 살짝 이제 말씀을 드렸는데, 어쨌든 오늘 맞붙게 되는 투수가 폴 스킨스입니다. 피츠버그 선발 투수가 오늘 폴 스킨스 선발 등판하게 되겠고요. 이번 시즌 4승 6패 방어율 1.85점대 기록해주고 있습니다. 제가 이런 선수들 프리뷰 드릴 때마다 드리는 얘기가 있죠. 저기 애리조나의 브랜든 팍 같은 경우에는 이 방어율이 5점대인데도 8승 4패를 기록을 하는 반면, 폴 스킨스는 방어율이 1.8점대인데 4승 6패다. 너무 불공평하다라고 말씀드렸는데, 어쨌든 이유는 타선 때문입니다. 타격이 도움이 아예 안 돼요. 얘가 지금 기록한 6패 중에서 3패는 얘가 1실점에서 2실점입니다. 2실점 미만하고도 패수를 기록했던 게 대부분이라는 거지. 뭐 어쨌든 폴 스킨스의 강점이라고 한다면 제가 뭐 항상 폴 스킨스라는 선수에 대해서 프리뷰해드릴 때마다 말씀드리지만 원정 경기에 대한 강점들, 결론적으로 이 선수가 시즌 방어율이 1.8점대긴 합니다만 홈 경기 방어율이 거의 3점대에 육박합니다. 반대로 원정 경기 방어율이 1점대 초반입니다. 그만큼 폴 스킨스는 지난 시즌에도 형들 원정 경기를 정말 잘 던졌던, 그야말로 원정 뭐 극강 원투의 선수였던 또 피츠버그의 폴 스킨스였다. 뭐 여러모로 사고 안 치는 원정 경기 POPS 4 할 때 또 선발 투수기
보기도 하고요. 미시올롭스키 같은 경우에도 구위 몰빵 투수인 만큼 홈 경기에서 훌륭할 거고, 전체적으로 미러키도 원정 경기보다 홈 경기 OPS 타격의 힘이 많이 떨어지는 팀입니다. 어쨌든 미러키가 홈 경기에서 보면은 승리 거둘 때 장타 몇 방으로, 공갈포 몇 방으로 게임을 갖고 오는 그런 팀이기 때문에 오늘 폴스킨스라고 한다면 너무나도 어렵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얘 피장타율이 2할 때밖에 안 됩니다. 그리고 이제 미시올롭스키 같은 경우에도 갖고 있는 구위값 자체가 피츠버그처럼 이렇게 빠따값이 떨어져 있는 팀을 상대로는 나름 잘 던지지 않을까. 미시올롭스키도 한 6이닝 1실점 정도 기대해 볼 수가 있고, 폴스킨스 같은 경우에는 7이닝 1, 2실점 기대해 볼 수가 있기 때문에 이게 6.5점대 언더바 기준점을 받았어요. 이게 거의 일본 야구급이긴 한데 이거는 언더로 보는 게 맞습니다. 그래서 언더 보겠고, 그 다음에 원정 어쨌든 폴스킨스 그리고 1.6 배당대라고 한다면은 배당 잘 떨어졌다는 생각이에요. 그래서 피츠버그 요거는 승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고배당 노려보실 분들도 승일로 한번 접근해 보셔도 될 만한 경기다. 다만 요즘에 메이저리그가 선발 구간에서 보통 결과물이 나오는 경우가 많이 없기는 한데 그래도 어쨌든 활용하기가 너무나 좋았던 경기였어. 좀 괜찮은 경기였습니다. 다음은 에인절스랑 우리 보스턴 경기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에인절스 선발 투수가 오늘 키쿠치 유세입니다. 이번 시즌 2승 6패, 방어율 3점대 기록해주고 있고요. 보스턴 선발 투수가 오늘 피츠입니다. 이번 시즌 0승 3패, 방어율은 4.7점대를 기록해주고 있는 이제 리차드 피츠입니다. 리차드 피츠의 강점은 어쨌든 얘도 제구가 좋은 선수이기 때문에 원정 경기에서 나름 잘 던진다라는 거죠. 물론 지표가 엄청 많진 않아요. 이번 시즌 선발 일단 등판을 5번밖에 하지 않았기 때문에 지표가 엄청 많다라고 볼 수는 없겠지만 원정 경기에서 방어율이 10점대인데 홈 경기 방어율이 10점대인데 원정 경기 방어율이 1점대밖에 안 된다라는 것은 어쨌든 이 피치 선수의 강점이긴 합니다. 원정에서의 어떤 강세들 이런 부분들을 볼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이고, 키쿠치 유세이도 홈 경기를 정말 잘 던지죠. 얘가 원정 경기 방어율이 4점대인데 홈 경기 방어율이 1점대밖에 안 됩니다. 키쿠치 유세이가 이번 시즌부터 초반부터 좀 불안했던 부분들은 제가 항상 강조드리지만 이 피홈런에 대한 문제점들, 그러니까 피홈런 수치가 너무나 높았다 보니까 초반부터 흔들렸던 거였는데 이게 유독 홈 경기만 왔다 하면은 상당히 좀 이제 좋아지는, 지표 자체가 상당히 좀 올라가는 그런 느낌들이었고, 결국에는 최근에 키쿠치 유세이가 홈 경기에서 사고 친 부분들은 웬만하면 거의 없기도 합니다. 직전 경기였죠. 이제 휴스턴 상대로도 홈 경기에서 7이닝간 2실점 상당히 잘 던졌고요. 다만 이게 웃긴 게 이제 2실점이 다 홈런이었죠. 홈런 2방 맞고 솔로로 이제 2방으로 점수를 내어준 구간이라서 홈런에 대한 문제점은 우리가 좀 문제가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긴 하지만, 이게 지금 보스턴이 형들 오늘 제가 게리 크루제 때문에 보스턴 좋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또 한편으로는 제가 걱정을 했던 게 타선이었잖아요. 지금 보스턴이 최근 일주일 동안 타격 지표만 놓고 봤을 때 리그 꼴찌입니다. 30이에요, 32. 그만큼 지금 보스턴의 이 빠따 타격은 도저히 신뢰할 수 없는 수준의 타격이다.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거는 차라리 에인절스 쪽이 낫다라고 봐요. 심지어 근데 에인절스가 또 정배야. 그러니까 메리트는 없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어쨌든 전 요거 에인절스 승 보겠습니다. 만약에 이게 에인절스가 역배였으면은 여기 2.5 구간 어떻게 좀 잘 활용을 해가지고 좀 주력급으로 쓸만했을 그런 경기였는데 어쨌든 핸디캡 없이 생짜배기로 들고 가기에는 에인절스란 팀은 그렇게 메리트가 좋은 팀은 아니긴 하니까 어쨌든 에인절스 승에다가 에인절스 마힌승 보도록 하겠고요. 요거 언더까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개인적으로는 언더가 좀 더 괜찮을 것 같아요. 둘 다 홈 원정 잘 던진 선수라. 자, 다음은 샌디에고랑 워싱턴 경기입니다. 샌디 선발 투수가 오늘 닉 피베타입니다. 이번 시즌 7승 2패, 방어율 3.6점대고요. 워싱턴 선발 투수가 오늘 고어입니다. 3승 7패, 방어율 3점대입니다. 워싱턴 지금 정말 잘합니다. 이게 오늘 경기 지긴 했지만 1점 차로 졌잖아요. 사실 오늘 워싱턴의 선발 투수가 그래도 믿을만한 선발 투수가 좀 올라왔고 마운드 운영이 좀 제대로 됐다라고 한다면은 이거 샌디에고 오늘도 질 뻔했습니다. 전체적으로 워싱턴이 갖고 있는 힘은 최근에 상당히 올라가고 있는 마운드의 경쟁력, 그리고 이제 고어가 물론 이번 시즌 3승 7패로 좀 패수가 많은 편이긴 하지만 팀이 워싱턴이기 때문이다라는 좀 생각이 들고요. 그러니까 고어 같은 경우에는 이제 샌디에고 출신이죠. 샌디에고 출신이기도 하고 누구보다도 샌디에고 타선을 잘 알고 있는 그런 선수라고 좀 생각을 합니다. 여기에다가 워싱턴 단연코 1선발이라고 볼 수가 있고 또 전체적으로 계산이 서는 워싱턴에서 몇 안 되는 그런 선발 투수이기 때문에 저는 이 경기는 워싱턴 역배를 받은 상황이라고 한다면 프랜승 쪽으로 한번 접근을 한번 해보고 싶습니다. 이게 샌디가 이기려면 이제
고어를 맥켄지 고어를 완전히 털어내야 된다라는 건데 그건 좀 불가능에 가깝고 그러면 또 워싱턴 역배 가능성은 있느냐? 닉 피베타가 워낙 홈 경기에서 잘 던지는 투수기 때문에 그것도 조금 신경 쓰이긴 하죠. 다만 최근에 닉 피베타가 홈 경기 성적이 너무 안 좋습니다. 직전 경기도 홈 경기에서 많이 터지고 내려갔죠. 집중타 받고 또 내려가기도 했고 저는 요거는 워싱턴 역배라고 한다면 프랜싱에 대한 메리트가 좋았다. 워싱턴 프랜싱 보겠습니다. 빠따 대전으로 가도 워싱턴이 꿀릴 게 없고 마운드전으로 가도 거의 비슷비슷할 것 같아요. 사실 지금 오늘 선발 투수 두 투수 뭐 닉 피베타나 맥켄지 고어가 예전에 뭐 지금이야 샌디에고의 뭐 선발들이 정말 뭐 원투 펀치가 거의 없는 상황이라서 닉 피베타가 꽤나 높은 점수를 받고 있긴 하지만 뭐 피베타나 고어나 옛날에도 이제 샌디에고에서 그렇게 막 뭐 이름값 있는 선수는 아니었잖아요. 그죠? 둘 다 뭐 4, 5 선발, 5, 6 선발 급이었으니까. 아무튼 요거는 저는 워싱턴 프랜승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오버 보도록 할게요. 오버. 그러니까 일반 승은 샌디 쪽을 제가 적어드리긴 했는데 딱히 권장드리진 않습니다. 자, 다음은 볼티모어랑 텍사스 경기 보도록 할게요. 오늘 볼티모어 선발 투수가 영 선수가 선발 등판을 하게 되겠습니다. 이거 한 번만 더 볼게요. 잠깐만. 아까 보니까 얘가 미정이던데. 오케이. 브랜든 영으로 확정됐네요. 브랜든 영이 선발 등판하게 되겠습니다. 얘가 이제 형들 마이너 투수입니다. 이번 시즌 0승 1패, 방어율 6점대고요. 크게 뭐 이제 의미 있는 수치는 아닙니다. 이번 시즌 메이저리그에서는 선발 등판이 2번밖에 없었습니다. 대부분 마이너리그에 선발 등판을 했고요. 마이너리그에서도 방어율이 2점대로 나름 준수한 편이었다. 이렇게 말씀드리겠고 텍사스 선발 투수가 오늘 제이콥 디그롬 선수가 선발 등판합니다. 이번 시즌 7승 2패, 방어율 2.2점대를 기록해주고 있습니다. 지금 뭐 디그롬이라는 선수, 그러니까 메이저리그를 애초에 좋아했던 분들은 디그롬이라는 선수의 그 이름값에 이미 많은 분들이 알고 계시겠지만 정말 조용히 잘합니다. 이번 시즌 디그롬 가지고 지금 꿀 빠지는 분들이 몇몇 계실 거예요. 약간 그런 느낌이야. 나만 알고 있는 투수, 약간 요런 느낌이고 진짜 조용히 정말 잘합니다. 어느 순간 벌써 7승째를 찍어주고 있고요. 뭐 딱히 세부 지표가 불안한 지표도 없습니다. 얘는 또 이닝 이팅도 되는 선수라서 계산도 나오는 선수고 최근에 보면은 뭐 텍사스의 불펜이 그렇게 나쁘지도 않아 보이기도 하고 그러니까 뎁스가 나쁘지가 않죠. 텍사스는. 그러다 보니까 뭐 어쨌든 제이콥 디그롬이 뭐 원정 경기 그렇게 문제가 되는 선수도 전혀 아니고요. 뭐 최근에 구속을 많이 이번 시즌 줄이게 되면서 제구에 대한 힘도 많이 늘려놨고 오늘 이 경기는 이미 뭐 선발부터 미스매치고 그러니까 배당이 좀 이해가 안 됐습니다. 텍사스한테다가 이 정도의 많은 배당을 줄 이유가 과연 있을까? 물론 텍사스의 그 원정 경기 빠따 기복력들 뭐 시즌 빠따도 리그 하위권에 머물러 있는 26위권에 머물러 있는 팀이다 보니까 이 빠따에서 우리가 믿을 수가 없는 이제 팀은 맞다라는 좀 생각이 들긴 합니다만 그래도 이제 뭐 어쨌든 선발에서 이미 미스매치가 났고 텍사스에서 내놓을 수 있는 정말 가장 좋은 투수가 또 선발 등판을 하는데 그래도 1.5점 되면은 좀 잘못 배당이 좀 떨어진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고요. 한 1.3 줬어야 됐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만큼 이제 오즈들이 뭔가 우리가 볼 수 없는 뭔가를 보고 있는 건 아닌가라는 좀 생각도 들기도 하고 뭐 이건 딱히 분석이 많이 의미가 없어요. 텍사스 승에다가 마행입니다. 그리고 언더까지 봐야 되지 않을까. 전체적으로 디그롬이 원정 경기에서 가져가는 로케이션 자체가 공격적이지 않기 때문에 볼티모어 상대로도 상성이 그렇게 나빠 보이지도 않습니다. 이건 텍사스 승에다가 마행 승의 언더까지 보도록 할게요. 자, 다음은 신시내티랑 뉴욕 양키스 경기입니다. 요거는 뒤에 그 매치랑 애틀랜타랑도 같이 좀 묶어서 프리뷰 해설이 될 것 같긴 한데 그 양키스 팬들이랑 형들아 뉴욕 매치 팬들 그 다음에 또 한 구간 더 그 필라델피아 팬들 요런 팬들이 그러니까 팬들 보고 우리가 훌리건이라 그러거든요. 그러니까 좀 팬들이 극성이에요. 그래서 여기는 진짜 선수가 부진한다라거나 아니면 선발 투수가 못 던지면은 선발 투수들 더가웃 들어갈 때 야유 퍼붓습니다. 그런 팀이 양키스랑 뉴욕 매치예요. 그만큼 뉴욕 팬들이 조금 이제 극성인 편이긴 하죠. 그리고 양키스도 그렇고 매치도 그렇고 오늘 경기가 둘 다 수입전입니다. 그런 상황에서 양키스는 지금 오늘 내보낼 수 있는 최고의 본인 투수죠. 맥스 프리드를 오늘 선발 등판시키게 되겠고 이번 시즌 9승 2패 방어율 2점대를 기록해주고 있고요. 신시내티 선발 투수가 오늘 브랜든 싱어입니다. 이번 시즌 7승 5패를 기록해주고 있고 방어율은 4점대를 기록해주고 있습니다. 요거 형들 그 뉴욕 양키스의 맥스 프리드 이 9승 2패잖아요. 9승 2패에다가 이 2패를 제가 싹 다 잡아드렸죠. 그러니까 첫 패와 그리고 두 번째 패를 둘 다 피해드리고 첫 번째는 심지어 반대 그때 다저스 경기였죠.
그때 다저스 가가지고 또 잡아드리기도 하고. 그러니까 양키스라는 팀과 그리고 이 프리드라는 선수, 요 두 선수의 상관관계가, 그러니까 프리드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공격적으로 피칭을 하는 선수다 보니까 이렇게 공격적으로 피칭을 하는 선수한테 강한 팀들이 있어요. 타선 자체가. 다만 신시내티는 이렇게 공격적으로 이제 피칭한 선수들에게 뭔가 뚜렷한 강점은 딱히 없기는 합니다. 그리고 이제 맥스 프리드가 원정 경기 선발 등판이라서 뉴욕 양키스의 타선 지원이 가장 잘 되는 선수입니다. 그러니까 뉴욕 양키스 원정 경기 선발 등판하는 모든 투수 통틀어서 맥스 프리드의 선발 등판일에 가장 많은 타격 지원을 해주는 게 바로 양키스죠. 그러다 보니 원정 경기에서 마행 비율이 가장 높은 선발 투수 또한 역시나 맥스 프리드이기도 합니다. 그런 부분 하나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고, 뭐 어쨌든 양키스가 최근에 이제 문제가 되는 거는 투타 밸런스입니다. 약팀의 전형적인 표본이에요. 안 풀리는 팀들. 공격이 되면 타격이 되면은 마운드가 안 되고, 마운드가 또 잘해주면은 공격이 안 되고, 그런 팀이 지금 양키스인데, 뭐 어쨌든 신시내티한테 수입까지 지금 위기에 처해져 있고요. 그런 상황에서 수입 위기에서 이제 맥스 프리드 선발 등판을 시켰다. 직전 이제 우리가 그때도 이제 그 디트로이트였나요? 아무튼 수입 전에 한번 맥스 프리드 선발 등판 시켜가지고 수입 끊기도 했죠. 그만큼 뭐 수입 구간에 올라오는 원정 맥스 프리드는 그야말로 천하무적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고요. 뭐 신시내티 같은 경우에도 오늘 이제 브래디 싱어를 올리는 편이긴 한데, 싱어가 형들 지금 제가 생각할 때 싱어는 가시면 안 되는 선발 투자라 생각을 합니다. 물론 직전 경기 세인트루이스 원정 경기에서 6이닝간 1실점 잘 던지긴 했지만 기본적으로 싱커, 그러니까 싱킹 페스트볼을 주구종으로 던지는 선수이기 때문에 굉장히 장타에 대한 위험도가 커요. 자칫 몰리는 날, 자칫 컨디션이 좋지 못한 날에는 홈런을 대량 생산해낼 가능성도 높은 그런 선수이기 때문에 저는 경기는 양키스 승과 마헨승 그리고 오버를 보는 게 맞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바로 이어서 매치랑 애틀랜타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1차전도 가져갔고 2차전도 우리가 중승부로 또 갖고 가서 오늘 그것도 가지고 왔죠. 애틀랜타가 오늘 초반에 이제 3점을 스트라이더가 실점을 하면서 0대3으로 끌려가다가 결국 타선에서 터져주면서 게임을 마행까지 갖고 왔던 그런 경기였고요. 이게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뉴욕 매치 최근에 성적이 너무 좋지 못한 이유 또한 제가 어제 강조드렸다시피 불펜입니다. 불펜이 진짜 너무 안 좋아요. 오늘도 보면은 형들 불펜이 게임 말아먹고, 불펜 덕아웃 들어갈 때 진짜 홈팬들 야유 퍼붓고, 그러니까 중간에 8이닝이었나요? 홈팬들 다 빠져나가는 모습까지.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뉴욕 매치가 이번 시즌 좋았던 이유는 마운드와 그 타격의 밸런스가 매우 훌륭했으면서도 불펜이 리그 2위급이었거든. 1위가 샌프란시스코였으니까. 그만큼 불펜이 좋았던 불펜이 어쨌든 최근에 너무나 많이 흔들리고 있다. 다만 오늘 선발 투수 홈즈라고 한다면은 계산은 섭니다. 홈즈가 기본적으로 홈에서 6이닝을 먹어주기 때문에 이번 시즌 7승 4패, 방어율 3점대를 기록해주고 있고요. 애틀랜타는 오늘 푸엔테스입니다. 이번 시즌 0승 1패, 방어율 7점대를 기록해주고 있는 선발 투수인데, 이제 애틀 선발 투수 푸엔테스 같은 경우에도 이번 시즌 아직까지 메이저리그에서 한 번밖에 경기를 뛰진 않았습니다. 그때 당시에 마이애미한테 개털렸어요. 마이애미한테 5이닝간 4실점, 특히나 홈런도 한 방 있었고, 얘의 문제점은 뭐냐면 자꾸 방망이에다 볼을 갖다 맞추는데 그게 이제 타구 속도가 워낙 빠르다 보니까 내야 수비에 도움을 많이 못 받습니다. 마이너리그에서도 보면은 이제 FIP 수치랑 방어율 차이가 좀 많이 나긴 하거든. 그만큼 이제 하드 타구 비율이 좀 많고, 특히나 땅볼들이 좀 타구 속도가 빠르다 보니까 이 수비하기 굉장히 좀 까다로운 그런 형태의 어떤 선발 투수다. 결론적으로 뉴욕 매치가 오늘 보면은 뭐 타격점이 나쁘진 않았습니다. 방망이에 잘 갖다 맞추는 모습도 있었고, 장타값도 꽤나 잘 나오는 모습이 분명 있었기 때문에 저는 어쨌든 뭐 최근에 1차전과 2차전 둘 다 뉴욕 매치를 좀 안 좋게 보긴 했어요. 안 좋게 보긴 했지만 1차전 제가 뉴욕 매치 프랜승 가져가서 먹었고, 그리고 이제 어제는 애틀랜타 승 가져가서 또 먹었던 만큼 오늘은 뉴욕 매치 승이 맞다고 생각을 합니다. 또 수입전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오늘 이거는 홈즈 내놓고 아마 수입 정도는 피하지 않을까. 문제가 되는 건 역시나 불펜입니다. 다만 애틀랜타도 오늘 뭐 사실 필승조를 내보낼 수는 없는 지금 그런 이제 선발 투수기 때문에 이 경기는 매치를 봐야 된다. 매치 승에다가 마헨승 그리고 오버까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은 휴스턴과 필라델피아입니다.
오늘 휴스턴 선발 투수가 고든입니다. 이번 시즌 2승 1패 방어율 4점대를 기록해주고 있고요. 필라델피아 선발 투수가 오늘 잭 휠러입니다. 이번 시즌 7승 2패 방어율 2.61점대를 기록해주고 있습니다. 휴스턴 선발 투수 콜튼 고든 같은 경우에는 홈 경기에서 약합니다. 원정 경기 방어율이 3점대고 홈 경기 방어율이 거의 5점대에 가깝기 때문에 장타를 많이 맞아요. 그러다 보니까 전체적으로 이제 홈런 가능성이 좀 높은 그런 선수입니다. 다만 필라델피아의 최근에 원정 경기 타율이 너무나 지금 바닥을 치고 있는 상황이다. 얘들 지금 원정 경기에서 OPS가 이제 7할째가 안 됩니다. 홈 경기에선 거의 뭐 8할에 가까운데 그만큼 원정 경기 약세가 좀 뚜렷한 그런 선수라고 볼 수가 팀이라고 볼 수가 있겠고, 여기에다가 최근에 제가 이거 조금 좀 의아했던 수치였는데 이 필라델피아 최근에 불펜이 리그 바닥이더라고요. 리그 25위, 그러니까 최하위권에도 머물러 있더라고. 그만큼 사실 필라델피아가 홈 경기에서 투타 밸런스로 게임을 갖고 온 경우가 많지, 원정 경기에서는 타격 죽고 불펜에 실점하면서 경기를 내어준 적이 좀 많다. 휴스턴 같은 경우에는 아무래도 홈 경기에서 타격률 자체가 OPS 자체가 워낙 좋은 팀이기 때문에 저는 그래도 이 경기가 휴스턴이 역배를 받은 상황이라고 한다면, 그러니까 역배까지는 생 역배까지는 어려울 수 있겠지만 저는 프랜승 정도는 충분히 괜찮을 만한 경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휴스턴 프랜승 언더에다가 역배까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은 콜로라도랑 다저스입니다. 오늘 콜로라도 선발 투수가 체이스 돌랜더입니다. 이번 시즌 2승 7패 방어율 6점대를 기록해주고 있고요. 다저스 선발 투수가 제가 어제 말씀드렸죠. 오늘 야마모토라고, 야마모토 요시노부입니다. 이번 시즌 6승 6패 방어율 2.7점대를 기록해주고 있고요. 오늘 선발 투수, 홈 선발 투수 콜로라도의 체이스 돌랜더 같은 경우에는 홈 경기 방어율이 거의 뭐 10점대가 넘어갑니다. 상당히 불안한 선수고, 뭐 POPS 같은 경우에도 1이 넘어갔죠. 워낙 이제 오늘 선발 등판하는 모든 선발 투수 30명의 선발 투수들 통틀어서 가장 피홈런 수치가 높은 투수 또한 이 돌랜더기도 합니다. 워낙 이제 좀 불안점을 갖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다섯 선발 투수가 오늘 야마모토 요시노부인데, 뭐 야마모토야 이번 시즌 시작부터 지금까지 계속적으로 나타나는 공통점은 원정 경기를 잘 던집니다. 홈 경기 방어율이 4점대고 원정 경기 방어율이 1점대죠. 그만큼 원정 경기에서 더 좋은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 뭐 OPS도 5할 초반밖에 안 됩니다. 그만큼 전체적으로 좀 안정감이 있는 선수는 맞습니다만, 역시나 제가 이제 우려스러운 부분은 이겁니다. 이 쿠어스 필드라는 게, 뭐 오늘 경기 보신 분들 아시겠지만 걔 누구지 형들? 그 다저스 불펜 중에 걔 투피치 형태 불펜, 그 예이츠였죠. 오늘 아마 제가 다저스 승을 형들한테 중승부로 드렸기 때문에 다들 보셨을 텐데, 예이츠가 형들 투피치 형태 불펜이거든요. 그러니까 포신 페스티벌 하나랑 브레이킹볼, 스플리터 딱 두 개만 쓰는데, 이게 스플리터가 오늘 다들 보셨습니까? 경쟁력을 아예 잃어버린 모습들. 아예 볼이 안 떨어지죠. 그러다 보니까 무리하게 애초에 좀 이제 힘을 줘서 던지다 보니 애초에 스플리터가 날아갈 때 떨어지면서 날아갔고, 대부분 스플리터에 방망이가 안 나갔습니다. 콜로라도에. 그러니까 이게 무슨 말이냐면, 콜로라도란 구장 자체가 장타가 많이 나오는 이유, 그리고 투수의 무덤이라고 불리는 이유는 공기 밀도 때문에 이 브레이킹 볼이 좀 덜 떨어집니다. 더 떨어져야 될 브레이킹 볼이 좀 덜 떨어지다 보니까 선발 투수들, 그리고 스플리터를 주구장으로 쓰는 선수들이 대부분 스플리터에 좀 힘이 많이 들어가게 되고, 그러다 보니 이제 어느 정도 마운드 앞에서 볼이 떨어져야 되는 볼들이 떨어지면서 오다 보니까 헛스윙률들이 많이 떨어집니다. 특히나 이제 야마모토 같은 경우에도 이 고속 스플리터에 대한 어떤 강점을 갖고 있는 그런 선수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어쨌든 좀 불안할 수 있다, 어쨌든 생각이 듭니다. 또 어제 하는 꼬라지 보니까, 야, 지금 다저스 형들 마운드가 거의 붕괴 수준이더만. 어제 불펜에서도 거의 뭐 대량 실점 허용하게 되면서 1점 차까지 또 추격을 허용을 했죠. 그런 부분에서는 저는 이거는 다저스 일반승 보는 거는 오늘 좀 위험하다. 그러니까 배당 메리트가 없어요. 1.2배당까지 가져갈 메리트는 없고, 저는 이건 차라리 오버가 낫다고 생각을 합니다. 콜로라도가 이겨도, 다저스가 이겨도 저는 오버가 날 거라고 봐요. 그래서 오버 쪽으로 한번 접근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요거는 저는 콜로 프렌이나 다저스 일반승. 나는 진짜 뭐 배당 짜도 상관없다, 뭐 난 배당 신경 안 쓰고 배팅한다, 다저스 가시면 됩니다. 이미 뭐 차이는 많이 나니까. 근데 나는 좀 배당도 신경을 써야겠다 하시는 분들은 콜로 프렌이나 오바 쪽으로 가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오늘 마지막 경기입니다. 샌프란시스코와 마이애미 경기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어제 요거 샌프란시스코 경기는 유튜브에 올려드리진 않았는데, 어제 유튜브 프리뷰 끝내고
숲TV 형들이랑 대화하는 중간에 어떤 분이 이제 뭐 이 샌프 경기 어떠냐 그래서 제가 마이애미 형들한테 역배보라 그랬거든요. 이유가 최근에 이 샌프란시스코가 홈 경기에서 마운드 경쟁력 떨어지는 구간은 웬만하면 못 가져와요. 샌프란시스코가 이제 시즌 초반에는 뒤집기 승부라는 게 많았잖아. 역전승이 가장 많은 팀이었는데 최근에 보면 샌프란시스코가 뒷심이 강한 편은 아닙니다. 뭐 7, 8, 9회에 경기를 뒤집으면서 막 극장 승리 가져오고 이런 느낌이 없었기 때문에 어쨌든 마운드 경쟁력 떨어지는 샌프 경기는 건드리면 안 돼요. 다만 오늘은 샌프 선발 투수가 로건 웹입니다. 홈 경기에서 내보낼 수 있는 가장 최고의 투수죠. 7승 5패, 방어율 2.5점대 기록해주고 있고요. 마이애미 선발 투수가 오늘 카브레라입니다. 2승 2패, 방어율 3.8점대. 이미 뭐 선발에서부터 전 미스매치라고 좀 보고 있고, 그리고 역시나 샌프의 강점은 불펜이라고도 생각을 합니다. 저는 이 경기는 샌프 쪽으로 가는 게 맞다라고 생각이 좀 들고요. 다만 샌프가 최근에 그러니까 샌프도 이번 시즌 좀 워낙 강팀이라서 이제 접근성은 좋긴 한데 문제가 되는 거는 빠따입니다. 빠따 기복이 너무 심해. 이거 특히나 홈 경기에서는 더 심해지는 편이라 이 경기는 어쨌든 뭐 언더 쪽이나 아니면 승일무 고배당 노려보실 분들은 승일무 쪽으로 보셔도 나쁘지 않아 보이는 그런 경기입니다. 자, 그다음에 미국 축구입니다. 오늘 미국 축구 또 전체적인 이제 뭐랄까 원래 프리뷰를 해드리려고 했는데 2부에 6시 해드리려고 했는데 이게 제가 조합 구성하는 시간이 좀 오래 걸려요. 그러다 보니 오늘 이제 시간이 다 밀릴 것 같아서 방송 시간이 오늘 요거는 데이터표 발송으로 해드렸고요. 요거 제가 그래도 승패랑 핸디 언더바라인이랑 그 다음에 한 줄 요약 정도 형들이 어느 정도 듣고 판단 정도만 할 수 있게 그 정도는 제가 가볍게 좀 짚어드리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또 형들 직전 경기 때 형들 이거 미국 축구는 제가 물론 이게 제 자랑일 수도 있겠습니다만 이게 미국 축구는 진짜 어중간하게 건드리면 감도 못 잡는다고 제가 직전 경기 부분 말씀드렸죠. 그러니까 최근에 축구가 많이 없다 보니까 미국 축구 건드리신 분들이 좀 종종 계시긴 한데 아마 뭐 좀 들어보니까 감도 못 잡는 그런 상황이더라고. 이게 미국 축구가 특수성이라는 게 있어. 그리고 얘네들은 홈이랑 원정 편차도 좀 크고 그리고 이제 그 주력 선수들이 대부분 이제 1선과 2선의 위치가 되어 있기 때문에 이제 그런 거 파악하는 것도 좀 상당히 중요합니다. 뭐 어쨌든 직전 제가 또 24배 포함, 고배당 포함 전 구간 올킬이기 때문에 오늘 그리고 형들 그 새벽 경기가 없어요. 미축은. 그래서 내일 아침에 배팅 하셔도 됩니다. 충분히 고려해 보시고 분석 한 번 더 이제 복귀해 보시고 이제 배팅 하시는 것도 권장드립니다. 자, 일단은 콜로라도랑 애틀랜타 경기 먼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이제 오늘 미국 축구의 특수성이라고 한다면 이 결장자들이 정말 많아요. 어쨌든 시즌 중간중간에 좀 뭐랄까요 그 골든컵 지금 또 진행하고 있죠. 그래서 국가대표로 차출도 된 선수들이 많고요. 그러다 보니 당연하게도 팀의 에이스들이 대부분 이제 차출이 됐겠죠. 그래서 그런 부분들, 그래서 강팀들이 보면 오늘 역배를 많이 받았어. 그런 경우도 많고 특히나 이제 부상자들도 좀 여름에 잦은 편이기도 하죠. 그리고 지금 클럽 월드컵에 나가 있는 팀들도 좀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 중요하고요. 다만 콜럼버스가 오늘 결장자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있다라고 해도 저기 어디야 수비에 카마쇼, 그 다음에 그 골키퍼, 주전 골키퍼 슐츠 요렇게 두 선수만 빠진다.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굳이 그 이제 미국 축구는 오바가 잘 나는 어차피 리그이기 때문에 그렇게 1선, 2선 빠지지 않는 이상 승패에는 크게 관련이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콜로라도 오늘 딱히 그렇게 결정자들 많이 없는 편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뭐 애틀랜타 같은 경우에 또한 1선과 2선의 문제는 없어요. 다만 이제 그쪽 라인들, 수비 라인들 이 부분에서도 오늘 좀 많이 빠지는 애틀랜타다. 둘 다 이제 그 중원과 수비 구간의 결정자가 좀 많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뭐 당연하게 또 기준점이 3.5점으로 높아요. 어쨌든 저는 요거 오바 쪽으로 먼저 접근성 괜찮다고 좀 놓고 보겠고요. 다만 최근에 애틀랜타의 성적이 너무 안 좋죠. 원정 경기 성적이 애틀랜타가 이번 시즌에서도 1승도 없는 2무 6패입니다. 0승 2무 6패. 근데 애틀랜타는 원래 그랬어. 지난 시즌에도 그랬고 이번 시즌에도 그랬고 원정 경기 그냥 최약체입니다. 그나마 애틀랜타가 역배 때려낼 때 보면 홈 경기입니다. 그만큼 사실 애틀랜타 원정 경기 좀 어렵고 콜럼버스 또한 홈 경기 워낙 강점을 갖고 있기 때문에 오늘 경기는 콜럼버스 승과 마힌승 그리고 3.5긴 하지만 양쪽 다 오늘 수비와 골키퍼의 결정자가 있다는 거 놓고 봤을 때 오버까지 가능해 보인다. 해서 오버까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몽레랑 시시네티입니다.
여러분들 요거는 두 가지입니다. 몽레알 신시내티는 두 가지로 봐야 되는 게 몽레알이 이번 시즌에 수비가 안 돼요. 근데 얘들이 생각보다 한 번 터질 때 공격력이 괜찮아. 그러다 보니 신시내티가 원정 경기에서 발생되는 문제점은 뭐냐면 그러니까 미국 축구 아시는 분들은 신시내티가 어떤 팀인지는 아실 텐데 신시내티는 이제 미국 야구로 따지면 LA 다저스 같은 느낌입니다. 굉장히 인기팀이고 승률도 높은 강팀인데 꼭 내가 가면 4고 치는 팀. 그게 신시내티란 말이지. 그러니까 신시내티의 홈 경기는 그야말로 극강인데 원정 경기 신시내티의 문제점은 공격력이야. 기대 득점 값이 1득점 이하로 여전히 위치가 되어 있기 때문에 많은 득점을 할 수가 없는 팀이긴 합니다. 그러다 보니 몽레알의 어쨌든 수비가 안 되는 부분들을 제대로 공략할 수 있을까라는 부분이 좀 의문점이고 몽레알이 보면은 수비 값은 떨어지지만 한 번에 좀 다득점을 하는 경향이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요게 만약에 몽레알이 승리한다라고 한다면 오바를 동반할 역배일 가능성이 상당히 높고 또는 신시가 승리한다라고 한다면은 이 신시가 갖고 있는 조직력과 수비력 여기에 좀 힘이 들어갈 가능성이 높다. 신시가 승리한다라고 한다면 언더까지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저는 이거는 신시 승리에다가 고배당 치실 분들은 신시 햄무 괜찮습니다. 그리고 언더까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요거는 잘 골라 가셔야 됩니다. 신시 경기는. 자, 그 다음에 뉴잉글랜드랑 내슈빌 경기인데 이하 동문입니다. 위에랑 똑같습니다. 그러니까 몽레알도 그렇고 뉴잉글랜드도 그렇고 한 번에 다득점을 많이 할 수 있지만 어쨌든 기복이 좀 있는 두 팀이고 내슈빌 같은 경우에는 오히려 원정 경기를 더 잘하는 경우가 많죠. 이번 시즌 단연코 상위권 팀, 상당히 또 괜찮은 컨텐더 팀이고 얘들의 강점이라고 한다면 공수 밸런스에 큰 차이가 없다라는 거. 원정 경기에서도 상당히 또 훌륭한 또 팀이라는 거. 직전 제가 내슈빌 프렌즈 영웅들 1순위로 들었던 거 다들 기억나시죠? 그만큼 원정 내슈빌 나름 나쁘진 않다. 다만 이제 정배고 2.22배당이기 때문에 이런 계형들 무승부가 진짜 잘 뜨거든요. 그래서 내슈빌 승은 보긴 하겠지만 조심하시고 그 다음에 햄무나 언더 고배당 좋아하시는 분들은 요 경기에서 무나 햄무 한번 주워 가보시길 바랍니다. 다음은 토론토랑 레드불스입니다. 여기가 문제예요. 여기가 이제 오늘 토론토도 그렇고 레드불스도 그렇고 죄다 1선과 2선에서 결정자가 너무 많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게 이제 냉정하게 판단하면 언더를 가야 됩니다. 근데 2.5점이야. 토론토도 그렇고 뉴욕 레드불스도 그렇고 이번 시즌에 둘 다 얘들 오바팀이거든요. 둘 다 수비 안 되고 공격 잘하는 팀이라서. 그리고 이제 레드불스가 오늘 포르스벨이 나올 수가 있어요. 이 레드불스란 팀의 핵심 자원이죠. 그런 부분에서는 일단 오바 보겠습니다. 일단 오바 가도록 하겠고 어쩌면 오바 꾸릴 수 있어. 오바가 심지어 역배 배당이에요. 오늘 1.9배당이라서 일단 오바 하나만 보고 넘기도록 하겠습니다. 이건 그냥 오바에 대한 배당 메리트만 볼게요. 자, 그 다음에 시카고랑 필라델피아 경기인데 자, 우리 형님들 이거 오늘 와 필라델피아가 역배야? 어쨌든 뭐 리그 1위 팀이 오늘 역배를 받았는데 야 이거 개꿀이다. 가져가시면 큰일 납니다. 오늘 필라델피아에 제가 필라델피아는 무조건 제가 이 선수 하나만 보라 그랬죠. 바리보가 빠집니다. 오늘 바리보가 아웃입니다. 그래서 지금 필라델피아의 공격진이 없습니다. 거의 없는 수준이다. 1선들 거의 전멸이죠. 시카고 같은 경우에는 홈 경기를 굉장히 못하는 또 팀이기도 합니다. 상당히 좀 난잡한 경기라고 볼 수가 있겠고 어쨌든 역배를 받은 필라델피아로 간다면 프랜승 정도는 괜찮아. 근데 역배까지 가기엔 다소 위험할 수 있다는 거 한 번 더 말씀드립니다. 필라델피아 프랜승만 보고 언더 찍고 넘어가도록 할게요. 자, 다음은 댈러스랑 산호세 경기인데 그냥 뭐 오바 치고 보세요 여러분들. 이게 어쨌든 지금 3.5 구간이긴 하거든요. 언더 오바가. 근데 유일하게 오늘 11경기 통틀어서 유일하게 1선과 2선 구간 스타 플레이어들이 한 명도 빠짐없이 나오는 곳. 산호세는 오늘 아랑고 나올 수 있거든요. 1선에. 그 다음에 댈러스는 아코스타 나올 수 있습니다. 둘 다 나올 수가 있기 때문에 저는 이 경기는 어쨌든 오바 쪽으로 한번 보도록 하겠다. 3.5긴 하지만 댈러스 승에다가 마헨 오바입니다. 자, 다음은 캔자스랑 샬럿은 거를게요. 이거는 특이점이 없습니다. 거르고 자, 미네소타랑 휴스턴 경기인데 여기도 오늘 결장자가 좀 있어요. 휴스턴도 그렇고 미네도 그렇고 2선 구간, 중원 구간에 둘 다 결장자들이 좀 있기 때문에 다득점이 날 만한 게임은 아닙니다. 다만 밸런스만 고려해 보았을 때 이거는 홈 미네소타에 대한 밸런스가 훨씬 좋습니다. 이게 만약에 홈이랑 원정이 바뀌었다라고 한다면 미네가 역배를 받았을 거고 아마 프랜승을 마실 텐데 미네가 홈 경기이기 때문에 또 휴스턴이 원정 체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요거는 미네 일반승 정도만 그리고 햄무 그 다음에 언더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세인트루이스랑 올랜도 경기는 뭐 묻지도 따지지도 않고 오버입니다. 이거는 뭐 세인트가 최근에 감독이 바뀌었는데 그 감독이 걔 이름 뭐더라? 두 글자인데 하여튼 그 감독이 완전 공격 지향적이에요. 수비가 아예 안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거는 2.5야 오버 찍으시면 됩니다.
다음은 콜로라도랑 LA 갤럭시 경기인데 뭐 LA 갤럭시 경기 최근에 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갤럭시 경기는 그냥 오바 찍으시면 돼요. 이것도 그냥 오바 쪽으로 가보도록 하겠고 콜로라도 홈구장이 그 이제 그거거든요. 코스필드처럼 고산지대이기 때문에 원정 팀들이 많이 고생하는 편이기도 합니다. 그런 부분에서 오바랑 콜로라도 승 이렇게 보도록 할게요. 마지막 밴쿠버랑 샌디에고 경기인데요. 이게 어쨌든 샌디에고가 오늘 그 주요 선수가 다 나올 수가 있어요. 그 샌디에고의 걔 이름 기억 안 난다. 그 핵심 선수. 드라이어. 오늘 드라이어 나올 수 있고, 샌디에고에. 밴쿠버가 최근에 문제가 되는 게 일정이 너무 복잡하죠. 그리고 중원이 조금 최근에 비어있는 상태이기도 하고. 뭐, 샌디에고가 제가 직전 경기도 샌디에고 이거 역배형들아. 생 역배우고, 들어가지고 또 고배당 먹었잖아요. 샌디에고는 딱 명확합니다. 원정 경기에서 역배 칠 때 보면은 되게 역배를 동반해요. 그러니까 프렌할 때 보면은 애매하게 프렌이 아니라 역배를 동반하는 경우가 많고, 추가적으로 오바도 좀 동반을 합니다. 직전 경기가 딱 그런 경기였죠. 샌디 오바랑 역배 둘 다 먹었으니까. 그런 느낌이 좀 많고요. 밴쿠버는 홈 경기를 잘합니다. 그런 부분에서 요거 이제 오바 보면서 저는 샌디 프랜슨 정도 노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좀 애매했어. 밴쿠버가 홈 경기이기 때문에. 밴쿠버가 어쨌든 형들 밴쿠버는 이번 시즌 뭐 미국 축구에서 한두 손가락 안에 들어가는 팀입니다. 지금 얘들이 동부죠. 동부 1위 팀이기도 하고.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요까지 일단 미국 축구는 간단 코멘트 드리면서 프리뷰를 끝 맞춰드렸고요. 요건 형들 내일 아침에도 배팅 가능하시니까 오늘 유튜브 올려드리면은 시간 조금 늦더라도 끝까지 들어보시고 한 번 더 고려하셔서 아침에 배팅 한번 해보셔도 됩니다. 데이터 필요하신 분들은 카카오톡으로 연락 주시면은 바로 또 미국 축구부터 데이터 참여 가능하시겠고요.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우리의 축구는 지금부터입니다. 이제 본격적으로 7월부터 해외 축구가 하나도 없기 때문에 우리는 깔끔하게 또 미국 축구로 열심히 한번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또 메이저리그 중승부도 화이팅이고요. 우리 숲티비 형님들은 전체표 띄워드릴 테니까 추천수 미리 좀 빨리 채워주시고 또 유튜브 형님들도 좋아요, 구독 많이 눌러주시면 너무 감사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